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뉴스 북한 관련 속보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습니다. 이번 폭파로 판문점 선언의 결실인 연락사무소는 문을 연 지 19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오늘 오후 3시 50분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49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예고한 지 반나절 만이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예고한 지 사흘 만에 실제 행동에 옮긴 겁니다. 이로써 2년 전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결실인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소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서 개성공단과 가까운 서부전선 일대에서는 폭음과 함께 연기가 목격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SBS에 연락사무소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파주시 대성동 마을의 지역 주민도 폭음과 함께 불난 것처럼 연기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군 당국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후 군사분계선, MDL 지역에서의 돌발 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특히 최전방 군 지휘관들에게 부대의 정의치에 부대를 지휘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오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첫 폐쇄 경고가 나온 지 열 이틀, 또 폭발을 예고한 지는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던 북한이 발언 수위를 점차 높이더니 결국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후속 조치들을 경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전단 살포에 대해 남한 당국이 적절히 조치하지 못한다면 개성공단 완전 철거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인 5일 밤 북한 통일전선부가 김여정의 담화를 이어받았습니다. 통전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여정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검토 사업에 착수했다며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 공업지구에 있는 연락사무소부터 결탄코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점점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에 강한 불만을 다시 드러내며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며 군사행동도 예고했습니다. 또 쓸모없는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나온 지 3일 만에 연락사무소 폐쇄에 대한 첫 경고 뒤 12일 만에 전격 실행에 옮긴 겁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청와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일단 청와대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청와대 공식 입장 곧 나올 거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 입장 여부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상황을 분석 중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연락사무소 상황이 청와대로 실시간 보고되는 만큼 청와대도 폭파 직후에 파악은 했을 건데 지금은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 중인 걸로 보입니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렸는지도 아직 공식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통일부가 간략히 브리핑을 했지만 이 상황이 엄중한 만큼 청와대 차원의 공식 입장이 곧 나올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대결 시대로 되돌아가지 말자. 문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에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청와대도 상당히 좀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당혹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 전환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기대만큼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 또한 아쉬움이 크다고 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취지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8천만 결의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리지는 말자.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가자고도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북한은 예고했던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를 강행한 겁니다. 좀 시간을 두고 대북 제재에 키를 쥐고 있는 국제사회의 설득도 하면서 북한 불만 해소하고 현 국면을 긍정적으로 타개해보려 했던 문 대통령의 의도를 일단 북한이 거부한 셈이 된 겁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고심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김정윤입니다. 정치권도 대책 마련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지도부는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김채년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도 조금 전부터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5시부터는 당대표 주재로 외교통일위원회가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회의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여당은 6.15 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대화 분위기 살리기에 주력해왔습니다. 통합당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한 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외교안보 특위 첫 회의도 하루 앞당겨 열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무모한 행동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통일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도중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알려지면서 곧바로 정부 청사로 복귀했습니다. 김 장관이 자리를 비우면서 외통위 회의도 곧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김민정입니다. 네, 오늘 폭파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분단 이후에 남북이 상시 소통하던 채널이었는데요. 연락사무소의 의미, 어떤 역할을 했던 곳인지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 합의 140일 만이었습니다.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민족 공동 번영의 산실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결의에게 북과 남을 하나로 이어지는 뜨거운 혈맥으로 한 건물에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면서 얼굴 보며 대화하는 게 일상이 되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대화 상설화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북측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분단 이후 처음 만들어진 남북 간 상시 소통 채널은 단절됐습니다. 북측의 철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남측 인원을 계속 상주시켰지만 연락관 접촉만 간신히 이어졌고 상주 인력마저도 코로나19 때문에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폭발로 남북 연락사무소는 1년 9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SBS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와 함께 관련된 소식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일단 북한에서 지금 첫 보도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라디오 방송입니다. 대내용 라디오 방송인데 여기서 개성 연락사무소가 완전히 파괴됐다라는 보도가 좀 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5시 무렵에 아마 거기도 5시에 보도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러니까 네. 5시 보도를 통해서 개성 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됐다는 걸 일단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했고요. 네. 아직 TV 방송, 그러니까 조선중앙 TV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TV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보도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성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 같으면 뭐 중계차를 통해서 실시간 송출해서 우리는 빨리 보도하는 게 목적이지만 북한은 네. 속보라는 개념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TV로 보도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단 라디오를 통한 일보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폭파 장면은 반드시 공개는 하겠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금 이 연락사무소 폭파하겠다라고 네. 대내외로 공언을 하고 있는 거는요. 남쪽을 향해서도 우리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당분간 관심이 없다. 남한의 죗값을 받겠다. 북한식의 주장이죠. 이런 예. 걸 하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도 계속 대남 규탄 시위를 벌이면서 내부 긴장 조성을 하려는 대내적인 수요가 지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파 장면을 꼭 외부에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대내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소위 이 북한을 못 살게 긁고 있는 남한 당국을 응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아마도 내일 아침 일찍부터 보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처음에 폭발음이 들렸다. 뭐 예. 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예. 설마 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폭발음 이제 소식이 들리기 전에 예. 북한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다라고 했지만 예. 설마 폭파하겠어? 이렇게 보신 그러니까요. 분들도 상당히 예. 있었죠. 하지만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관련 소식을 듣기 시작한 게 한 오후 한 3시 반 넘어서 네. 개성 지역에서 폭음이 들렸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기자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연기도 보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열심히 취재를 들어가다 보니까 네. 군 쪽에서 연락사무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 쪽에서 보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들어온 것을 보면 오후 2시 50분 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 네, 아마 조선중앙방송 보도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라디오 방송으로 지금 보도를 했기 때문에 네. 북한이 라디오 방송 통해서 지금 저도 보니까 라디오 방송 통해서 나온 것 같은데 2시 50분에 예. 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 이런 보도를 지금 조선중앙방송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우리 정부가 밝힌 폭발 시간도 거의 일치를 네.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까 그렇게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먼저 얘기가 돌았고요. 네. 결국 이제 통일부가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서 2시 49분 통일부 공식 발표 시간은 2시 49분에 연락사무소가 파괴됐다라고 공지를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의도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게 보면 어쨌든 이제 지난 4일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죠. 남쪽의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서 이제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 거의 계획해 놓은 듯이 그렇죠. 대남 규탄시 이어가고 뭐 릴레이 담화를 이어갔는데요. 네.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코로나19라든가 대북 제재로 인해서 내부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래서 뭔가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의 불만을 돌려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대남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남쪽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이게 역시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있고 예. 그래서 남쪽이 좀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압박하는 거다 이런 좀 시각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당분간 남쪽하고 관계를 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가장 시각적으로 보여준 행동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남북연락사무소라는 게 4.27 판문점 회담, 네. 2년 2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27 판문점 회담의 주요 합의고 주요 성과물인데 네. 이거를 이거는 시각적인 효과가 크잖아요. 무너져 내리는 거. 그렇죠. 이런 예. 굉장히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예. 좀 우리 청와대나 우리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북한식으로 따지면 타격, 그러니까 네. 굉장히 실망감을 확실히 주는 이런 조치를 좀 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화해에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장소를 예. 굳이 골라서 상당히 충격적인 방법으로 지금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뭐 그동안은 말로 하는 건 그냥 말인데 네. 이거는 이제 내일 사진이나 아마도 동영상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만 눈으로 볼 때 충격이 상당하잖아요. 예. 우리가. 그리고 뭐 남북 관계 개선을 뭐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현 정부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남북 간에 잘해보자고 지은 건물인데 저거를 그냥 폭파시켰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 시청자분들도 여기서 느끼는 뭐 실망감 이런 것들이 네.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예.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남한과 적대 관계로 가는 게 지금 내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남한을 적으로 만들어서 가야 될 정도로 어찌 보면 북한의 상황이라는 게 예. 그만큼 좀 절박하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북한 측에서 말이죠. 지금 네. 비무장한 지역에 군대를 다시 보내서 전선을 요새화하겠다. 또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나온 거죠. 오늘 예. 통참모부 공개 보도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밝혔는데 남북 합의에 따라서 비무장화된 지대에 군대를 다시 보내서 요새화하고
요새하겠다. 그리고 군사적 경계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나오고 있죠 화면에서 대규모적인 대적 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건데 쉽게 말해서 북한이 남쪽에 북한 주민들이 남쪽에 삐라 전단을 보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탈북자들이 전단 보내는 걸 북한이 반발하니까 막겠다 이런 건데 네. 북한이 오히려 남쪽에 전단을 보내겠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전단도 전단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보다 첫 번째 거 네. 비무장화된 지대에 이제 소위 군대를 다시 들이겠다 이건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죠. 예, 특정하지 않았죠. 이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일단은 9.19 군사합의 이 정부 들어서 남북 간의 군사합의 한 거에 의해서 비무장화된 지역이 대표적으로 이제 판문점 지역. 네. 판문점 지역 가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판문점의 경비병들이 권총을 차고 경비를 섰어요. 근데 이제 비무장화되면서 총이 사라졌거든요. 이 부분에 아마 북한 경비병들이 머지않아 다시 총을 들고 경비를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정부 들어서 판문점이 아니죠. 이 비무장지대의 GP, 이 군사 초소들을 11개를 철거를 했잖아요. 폭파하던 장면 저희 기억합니다. 하고 철거를 했는데 이 부분들에 다시 지금 보시는 화면들이 옆쪽으로 나오는 화면들이 그때 이제 GP 철거하면서 남북 군인들이 만나고 했던 화면들인데 여기에 다시 GP를 다시 만든다거나 해서 무장을 한 북한 군인들이 경비를 쓰는 이런 단계로 서서히 나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한 단계 한 단계 굉장히 어렵게 이뤄왔던 화해 조치들을 좀 거꾸로 좀 돌리고 있는 셈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주 단계적으로 이제 돌리면서 남한을 압박하는 이런 남한을 압박하고 대내적으로도 긴장감을 조성시키는 그런 조치를 단계적으로 행해 갈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런 조치를 취할까요? 그러면 일단 보면 오늘 총참모부 공개 보도를 봐도 아까 이제 두 가지 이제 비무장화된 지역에 이제 군대를 들이고 그리고 남쪽에 삐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동사로 보면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행동 방안을 연구할 때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그리고 뭐 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 때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당중앙군사위원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갈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미리 얘기를 했다는 건 각 단계별로 계속 이 뭘 하겠다는 걸 보여주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살라미 전술이라고 그러죠. 압박을 해오겠다는 거니까 앞으로 뭐 북한이 얼마 전에 그런 표현을 썼죠. 임차 시달리게 해줄 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서서히 계속 남쪽을 시달리게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무력 시위나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대비를 일단 해야 되겠죠. 무력 시위는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해 5도 지역, 뭐 거기에 이제 해안포문을 아마도 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거기서 자기네 수역으로 뭐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뭐 이제 일부러 뭐 사격 훈련 한다거나 이런 쪽에 무력 시까지 갈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남쪽을 상대로 한 군사 도발, 정말로 우리 군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군사 도발, 이를테면 뭐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천안함 같은 행동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뭐 쉽사리 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정말 남북 간의 군사 충돌로 가면 아무리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는 우리 정부지만 그거는 묵과할 수 없는 사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 도발로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군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까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요, 우리 정부가 남북 화해 협력 의지는 밝히지만 북한의 무력 도발은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의지도 같이 밝히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단호한 의지를 오판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단호한 의지를 밝히는 게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럼 대북 기조에도 분명히 좀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청와대도 회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NSC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열렸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정부 입장이 뭐 통일부를 통해서든 국방부를 통해서든 청와대를 통해서든 나올 텐데 이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보이느냐가 중요하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이 6.15 20주년을 맞아서 입장을 내면서 그래도 남북 관계가 멈춰서는 안 된다. 북한이 긴장을 되돌리는 길로 가지 말아라. 해결 시대로 데려가지 말자.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 관계 개선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오늘 상황에서는 그런 메시지만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북한에 좀 강력한 유감도 표시하고 물론 남북 관계를 뭐 파토내겠다 이건 아니겠지만 남북 관계를 계속해 나가지만 북한에 대해서 좀 할 말을 하는 이런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뭐 청와대 회의 이후에 어떤 입장이 나올지 어제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명 늘었습니다. 서울시가 룸살롱 같은 춤추지 않는 일반 유흥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을 해제한 첫날에 유흥시설 근무자의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34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2,155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이 13명, 지역 발생 사례가 21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역 발생 사례는 서울 11명, 경기 4명, 인천 2명으로 수도권에서 17명이 나왔고 대전에서 3명, 경남에서 1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 어제 1명이 숨져 사망자는 모두 278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저녁 6시부터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영업 재개를 허가했는데 첫날부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가라오케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이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선 일산병원 격리병동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여러 연구에서 무증상 감염자의 비율이 40에서 50%로 추산될 정도로 높다며 언제 어디서 무증상 감염자를 마주칠지 알 수 없으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손 위생, 마스크 착용 지침을 준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주식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신혜리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가 미 연준의 추가 부양책 등에 힘입어 5% 넘게 급등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급반등하면서 장중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3달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07.23포인트 상승한 2138.05를, 코스닥은 42.23포인트 오른 735.38을 기록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1,036억 원, 4,740억 원씩 동반 매수세를 보였고 개인은 5,890억 원 홀로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기계가 9% 이상 강세를 보였고 화학과 은행이 7%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 마감했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코로나19 진단키트 출시 예정 소식에 7% 이상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등 전지사업 부문 호조 전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삼성물산이 10% 이상 급등하며 시총 9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가 매각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국제유가 상승에 SK이노베이션 등 정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8.8원 내린 1207.2원의 거래를 마쳤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86%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고속도로 퇴근 정체는 길어집니다. 이 시각 1번 경부선 서울 쪽으로 가신다면 지금 죽전 부근 그리고 달래나 반포 사이 정체가 빠르게 증가하고요. 100번 고속도로는 일산에서 구리 방향 노고산 1터널에 사고가 나 3km 구간 막힙니다. 경기 동쪽에서는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서하남에서 토평까지, 반대쪽도 구리부터 광암터널까지 어렵고요. 서쪽에서는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10km씩 속도 떨어집니다. 15번 서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총 18km 구간 막히는데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통과가 가장 더디고 보시는 것처럼 발안 부근은 1차로에서 사고도 났습니다. 153번 고속도로 시흥 쪽은 송산마도 일대 총 12km 구간 정체고요. 50번 영동선 인천 쪽은 둔내터널 부근 작업으로 5km 구간 속도 뚝 떨어집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볕이 따갑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습도가 덜한 편이라서 불쾌감이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내일 또 오늘처럼 맑고 덥겠습니다. 다만 제주에는 다시 장마철 비가 내린다는 예보 나와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사흘간 이어질 텐데 예상되는 양이 200mm 이상으로 상당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비가 내린 터라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각종 안전사고
교통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전남 해안에도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만 지나고 있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앞으로 영서 남부지방에는 밤까지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내륙 하늘은 맑기만 하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중부 내륙에는 별다른 비 예보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벽이 느껴진다. 완벽. 청양고추와 마요 소스의 눈물 찡한 만남. 자담 맵슐랭 치킨. 맵슐랭 먹을랭 어떡할랭. 기름때, 찌든 때 쉽고 간편하게 주방 청소할 수 없을까? 싹, 짠, 깨끗. 싹, 짠, 끝. 유한락스 주방 청소용. 더 안전하게, 더 조용하게, 더 자유롭게, 어떤 환경에서도 균형 있게, 균형으로 세상을 움직이다. 금호타이어. 수천억 초미세 산소방울이 섬유 속 얼룩을 제거하고 세균을 잡아내고 냄새를 없애고 한 올 한 올 깨끗하고 선명하게, 무엇보다 안심할 수 있게. 되찾자 유한젠의 산소방울로. 유한젠. 제약회사가 생활용품을 만들면 무엇이 다를까요? 감염을 예방하고, 전염을 예방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안심 생활 예방. 약은 아니지만 약을 만드는 마음으로 유한양행 해피홈. 숱이 줄었네? 설마 탈모? 탈모 관리는 타이밍이다. 형들은 참 풍성하네. 판시들 몰라. 덜 빠져. 굵어져. 천연 성분 약용 효모가 모발을 풍성하게. 5년 연속 판매 1위. 탈모엔 판시들. 네, 오늘 저녁 SBS 8시 뉴스는 평소보다 30분 빠른 7시 반부터 특집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